자, 오늘 5월 17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간 종목들도 있죠. 못 간 종목들도 있고, 삼성전자가 못 간 게,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저희 이제 회원들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대형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는데 개별 종목들은 살아났다는 게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하게 올라왔죠. 2% 넘게 올라왔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1% 넘게 올라왔고 에코프로도 3%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너무 오버슈팅이 세게 되는 거예요. 2%씩 세게 지수가 오버슈팅이 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대반락에 대한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중심만 잡아주고 나머지 개별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장세가 좋은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 나쁘지 않고, 다른 것보다 수급적인 측면도 사실 괜찮다고 봅니다. 전 계속 이제 외국인이 지금 우리 시장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코스피에서 1,569억 정도, 코스닥에서 2,296억 정도, 선물에서 5,500억 정도, 3대 시장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뭐 한 1조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오늘 거래대금이 빠진 거예요. 어제 8조 원이었다가 오늘 코스피 7조 원으로 1조 정도 빠졌고, 코스닥도 어제 9조 6천이었다가 현재 8조 8천억 1조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늘면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개별주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줘야 힘을 받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오면은 자칫 추가적인 상승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인데, 글로벌 시장들을 보면은 오늘 사실 중국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상해가 오늘 0.45%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니케이는 요즘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니케이 지금 3만대거든요. 니케이가 물론 좀 얄미운 것도 있어. 지금 거의 최고가까지 올라왔어.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상이면은 이 정도면은 역대 지금 종가만으로 보면은 역대 신고가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월봉상 종가가 이제 월봉상으로는 윗꼬리가 나왔는데 현재 이 자리를 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좀 아쉽다. 우리 시장은 지금 니케이가 역사적 신고가 갈 때 지금 우리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는커녕 한참 많이 남아 있었죠. 우리 역사적 신고가가 3,300이니까요. 무려 1,000 가까이, 1,000포인트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게 되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일본이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하고의 교역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본 물건들, 특히 반도체 소재 같은 것들을 수입해 준다고 하니까 수출이 늘어났죠. 계속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간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게 우리 전체적인 국가의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중국에서 이제 어쨌든 간 오늘 어제죠 나온 이제 지표에 의하면은 시장 예측치보다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중국 경기가 회복 국면이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올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2009년 1월 리먼 여파 이후 처음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이 엄혹한 상황이고, 그 부분은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리뷰를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KDI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나 영국 같이 선진국 지수들은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빠른 게 정상적이고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느린 게 정상적인데 우리가 오히려 선진국만도 못한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거겠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이를 촉발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과 엔터주들이 강세를 띠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쪽이 자동차 부품 쪽과 엔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수급이 좀 몰려가는 편이고 그나마 오늘 대만 증시가 괜찮거든요. 1.6%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대만이나 괜찮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이 괜찮다는 얘기인데 지금 반도체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이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한 상황인데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고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산다면 최소한 장기 평가 가격을 돌파해서 7만 원 가까이 됐을 때 한 6만 8천 원, 9천 원, 7만 원 어간됐을 때쯤 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딴 데서 놀다가 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경기 침체가 사실 온다는 게 그게 소프트하게 오든 하드하게 오든 온다는 게 일단 정론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에 지금 손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그러면 자동차는 왜 그러냐? 자동차는 어쨌든 간 반도체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어쨌든 간 이미 레드오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층을 더 쌓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아주 정밀한 기술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반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아예 섹터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전지가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이기도 했고 사실 2차전지와 자동차 부품주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급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2차전지가 먼저 하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뒤를 이어서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보다는 종목들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의 있게 보고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졌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오늘 올랐다고 흥분할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내 종목들의 추세 살아있는지를 보면서 오늘은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